부정적인 말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얼굴 똑같은 얼굴 보고도 이 사람 좀 나쁜 사람일 듯.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인상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그쵸. 안녕하세요. 네, 상냥한TV 심리학 채널의 박냥 김상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초두효과랑 최신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네, 뭔지 모르시죠? 전혀.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초두효과는 예를 들어서 100의 정보가 있어요. 순서대로 들어오는 100의 정보가 있으면 0에서 20 정도까지 이 초창기에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더 기억이 잘 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신효과는 반대로 80부터 100까지의 그 정보가 또 나중에 기억이 잘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중간에 있는 기억은 좀 이 뒤에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기억이 덜 난다. 약간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국사,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볼 때 국사를 시험을 본다고 예상을 해봐요. 그러면은 뭐 시험 범위가 어디 뭐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까지야. 그러면은 만약에 순서대로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삼국시대가 더 기억에 남고 또 마지막에 조선시대가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중간에 고려시대가 좀 상대적으로 기억이 덜 남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요 밑에다가 띄울 거예요. 그래프를요? 네, 못 보셨죠, 근데 그래프를. 이걸로 보세요. 최신 기술이시네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어차피 뭐 얼굴 이렇게 가려버릴까? 막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영어로 돼 있어요. 뭐 같이 보셔도 돼요. 네네. 같이 보시면은 같이 볼게요, 저희도. 그래서 여기 프라이머리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게 초두효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시스턴스 이펙트라고 보이는 게 최신효과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최신효과가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 보시면은 LTM도 STM이라고 보여요. 이게 약자거든요. 롱텀, 쇼텀? 맞아. 나 진짜 안 알려줬는데. 되게 천재야. 진짜 오늘 깜짝 놀랐네. 나 이건 뭐 LTR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롱텀. 그래서 LTM은 롱텀 메모리, 그리고 STM은 숏텀 메모리 이렇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초두효과 맨 처음에 LTM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초두효과는 장기 기억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최신효과는 단기 기억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더 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저희 뭐 암기 과목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초두효과가 좀 더 세겠죠. 왜냐면 걔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하고 뭐 엊그저께 공부하고 시험을 다 나중에 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장기 기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초두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두효과는 첫인상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좀 잘해요. 어떤 거냐면 내 사진을 예를 들어서 두 집단이 있어요. 두 집단한테 내 사진을 줘. 동일한 사진. 나. 이렇게 보여주고서 이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 집단한테는 이 사람이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즉흥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이 세다, 셈이 많다. 그럼 이 얘기는 지금 긍정적인 것부터 부정적인 걸로 내려갔죠. 그러면은 이 A 집단은 이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 어떨 것 같아? 얼굴만 봤을 때, 얼굴이랑 이 제시된 자료만 봤을 때 어떨 것 같아? 그러면 긍정적이라고 그래. 근데 B 집단한테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나쁜 말부터 먼저 하는 거야. 셈이 많다, 고집이 세다, 비판적이다, 즉흥적이다, 부지런하다, 똑똑하다. 그럼 동일한 단어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얼굴 똑같은 얼굴 보고도 이 사람 좀 나쁜 사람일 듯.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인상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초두효과랑 최신효과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어떤 방법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또 암기 과목을 공부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세계사인데 시험 범위가 뭐 르네상스 시대부터
뭐 구한말이래. 르네상스 시대부터 네. 뭐 근현대 세계사 여기까지야.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전쟁광이야. 막 전생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 이런 사람이고 막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아무래도 뭐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흐름에 상관없이 네. 1차 대전, 2차 대전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여기서 막 90%가 나와. 선생님이 막 난리가 났어. 막 다 죽어야 돼. 막 사람은 막 약간 그런 식이면은 뭐 이상한 말을 했나? 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뭐 한 90% 정도의 문제를 여기서 낸다는 가정을 하면은 네. 여기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더 기억에 잘 남을 테니까. 네, 그래서 초도 효과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시험 범위에 많이 나오는 그런 챕터부터 공부를 시작해라. 이런 게 또 하나의 초도 효과를 이용한 전략입니다. 반대로 최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왜냐면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기억이잖아요. 그쵸.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내가 좀 헷갈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다른 데서 범위를 안 낼 건 아니잖아. 그럼 르네상스 시대에서 뭐 예술 작품 이런 거 되게 헷갈리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시험 딱 보기 전에 바로 그걸 보는 거야. 걔를 막 쭉 한번 보고 최신 효과에 그런 도움을 받아서 기억을 잘 해내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최신 효과랑 초도 효과 알게 되셨으니까 뭐 제가 쓰는 방법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실생활에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